여러분,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물가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을 지금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있어요. 재정의 엇박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엇박자가 아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요.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제가 봐서는. 결국 말입니다. 이제 권력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제 목소리 낸다. 뭐 이런 생각은 저는 일단 해봅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바뀐 것이 말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일시적이 아니다.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내년까지 인플레이 계속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사실은요. 또 그냥 미국을 따라가는 모양새긴 하지만 어쨌든 일시적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내년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을 계속해서 푸는 거, 선거를 위해서 돈 풀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은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하고 사실상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물가 쓰나미 온다. 그 단서는 뭘까요? 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9월 수입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26.8%입니다. 26.8%.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이게 말이 물가 상승률이 26.8%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보면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역대 최고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수입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역대 최고급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게 올라가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진짜 많이 올라갔었지만 지금도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왜? 지금 전 세계가 공급망 쇼크 때문에 장난 아니잖아요. 미국에 화물이 가도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수출을 해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롱비치만 하더라도요. 배가 화물배가 40여 척이 대기하고 있고요. LA 항에도 마찬가지 30척 40척이 대기를 하고 있대요. 적어도 70척에서 80척 정도가 먼 해안에서 하역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역을 하려면 늦어도 3, 4일 안에는 하역을 다 했지만 지금은 3개월이 그냥 걸린다고 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 공급망 쇼크가 엄청난 상황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다가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물이다 하면서 찾아간 게 원자재입니다. 국제유가 찾아가고 검 찾아가고 광물 찾아가고 그리고 곡물까지 찾아가잖아요. 곡물. 광물과 곡물의 비중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랐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한국은행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수입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중간재가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은행이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했을 겁니다. 6개월 전부터. 아니 6개월이 넘을 거예요. 작년에 정부가 일시적이다 했을 때 저는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수입 물가잖아요. 수입 물가. 수입 물가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말입니다. 기업이 광물이나 곡물을 들여와서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예, 그런 다음에 최종 제품까지 만들어내요. 바로 여기에서 기업은 마음대로 물건값을 못 올립니다. 마음대로 올리고 싶죠. 원자재가 올란 만큼 올리고 싶지만, 예, 광물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는 만큼 오르고 싶지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는 거고 소비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물건값을 올렸을 때 내 제품이 팔릴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업들은요, 아직 수입 물가를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요, 예, 이 공급망 쇼크로 인해서 원자재가 올라간 거 0.1%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9월이 2.5% 올라갔는데 여기에 물류 대란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것은 겨우 0.1%만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물가는 10월에 3%가 오른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광물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니까 최종 상품에 대한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저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생산자 물가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 물가까지도. 생산자 물가도 여러분 보세요. 생산자 물가도 9월에 7.5%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연속 4월 이후로 6%를 견지하다가 7월에부터 7%로 올라가더니 9월에는 진짜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죠. 이제 생산자 물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생산자 물가도 소비자 물가에 다 전이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올라갈까요? 이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3%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 바람에 휘발유값, 기름값 말입니다. 예, 뭐 20% 내린다. 세금을, 유류세를 20% 내린다, 이런 극악 처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유가는 계속 올라간다면 수입 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생산자 물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결국 기업들은요, 최종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예, 한국은행은요, 이게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집값은 물가에 포함이 안 되지만 월세값이나 전세값은 지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월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월세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물가에도 그만큼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가에도. 어쩌면 한국은행이 이야기하는 물가 쓰나미, 물가 공포, 이것은요, 더 빠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은행은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반대예요.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올라온 게 결국은 물가 상승에 굉장히 많이 저는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5.1%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도 결국은 내년 물가 상승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한국은행이 물가 쓰나미 온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해요.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한국은행까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